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큐. 와우. 막내 상디입니다. 아기 유니콘이지만 괜찮아. 이타코입니다. 네, 링고입니다. 네. 네, 군시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유니콘이지만 괜찮아 뭐예요? 제가 또 컨텐츠 미식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 미식가요? 네,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작한 컨텐츠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요즘 꽂혀가지고 말 그대로 아기 유니콘이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가 좋아요? 좋죠. 아기 유니콘 이거 선정되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의미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힘듭니다. 아직 유니콘은 아니지만 아기 유니콘이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향을 인정받았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전공자 대표 이타코입니다. 저처럼 비전공자로서 스타트업에 들어오면 처음엔 너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뭔지 서버가 뭔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서 뭐 제품 기획이나 아니면 마케팅 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 하나만 잘 읽으시면 비전공자 분들께서도 간단한 대화는 저희 개발자분들과 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프로덕트 개발, 그로스 같은 걸 많이 하실 수 있는 좋은 기초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개발자 대표 군시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컴퓨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컴퓨터 쪽이 워낙 넓고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책들도. 근데 이번에 추천하기 참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아요. 넓고 설명도 잘 돼 있고 트렌디하게 아주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최원영 지음 TWIG에서 출판한 이 책 저희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가 추천합니다. 오늘 아기 유니콘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기 유니콘 조금 사실 생소한 단어라서 요거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소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요. 합성어. 그래서 베이비가 아니라 아기 유니콘이군요. 자, 이거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 냄새 안 나요? 넌 너무 어디서 나는데? 또 정부 냄새 안 나요? 너무 나던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유니콘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2020년 올해죠. 4월에 네, 맞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 뭐예요? K 유니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 붙었군요. 네.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 1단계가 아기 유니콘을 뽑아서 아기 유니콘을 예비 유니콘으로, 2단계가 예비 유니콘을 K 유니콘으로 맞아요. 키우겠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K 유니콘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니콘을 그냥 K 유니콘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나온 유니콘을 이제 K 유니콘이라고 이제 정부가 또 좋아하는 그런 약간 K. 네, K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 하나는 그냥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시행했다라는 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번하게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단번에 뭐 이제 유니콘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받고 스케일업하는 그거를 좀 기준점을 두 개로 나눔으로써 좀 접근했다라는 게 저는 좀 그나마 우리 정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유니콘이 사실 예전에 군시님이 좀 얘기했었던 그 표현 있었잖아요. 대시콘. 네. 대시콘이랑 조금 컨셉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비슷하긴 하죠. 대시콘 또 모르실 수 모를 수 있으니까. 있죠. 생소하실 거의 수 모르실 있으니까. 거예요. 그 뭐예요? 약간 정부랑 결이 비슷하죠. 냄새, 정부 냄새. 제 전공이 행정학이라서.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공. 네. 그 대시콘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청취자분들. 네, 유니콘이 있고, 유니콘이 기업 가치가 1조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데카콘이 있어요. 맞아요. 기업 가치가 10조인 기업을 데카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꼭 유니콘만 찾지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작은 기업을 찾자고 해서 대시라는 말을 붙여서 대시콘이라고 2회 때인가요? 3회 때인가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걸로 저희 기억납니다.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어떤 출사표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군시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건 조금 작은 스타트업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거를 하고 맞네요. 싶다라고 해서 이제 대시콘 얘기를 하셨었죠. 창시자는 창시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살짝 말씀하셨어요. 유니콘 기준은 기업 가치 1조인데 네. 그럼 아기 유니콘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 유니콘은 기업가치 1천억 미만이고요. 더불어서 예비 유니콘의 기업은 1천억 초과에서 유니콘 기준이 1조 미만을 예비 유니콘으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정책이라서요. 이게 뭐 아직 시장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 기준점을 지금 기업 가치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아기 유니콘 가장 작은 단계죠. 이거는 이제 1천억 원 미만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예비 유니콘은 아직 그 기업 가치가 1조 원인 그 유니콘은 아니지만 아기 유니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에서 1조 원 미만. 그러니까 요 사이를 이제 예비 유니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차등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실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아기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이게 엄청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결국 뭐 스타트업들도 뭐 회사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PR들을 하는데 그 PR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면 약간 K마크 찍듯이 그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는 예비 유니콘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분명히 여러모로 되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아마 여기 대부분 그 보증을 많이 서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자금적으로 뭐 투자로 땡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투자는 이제 지분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가령 그냥 대출로 돈을 땡길 수도 있잖아요. 회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의 어떤 지원 대상 또 규모나 지원 내용 등을 좀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기 유니콘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하 이내의 창업기업이고 7년 이내. 네, 그리고 누적 투자 실적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 받았냐 그게 2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 그럼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았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원 규모는 40개사 내외이고 지원 내용은 시장 개척 자금 3억 등. 3억 갑자기 네.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데 3억 준다는 건 좀 갑자기 확 줄. 아기 유니콘 좀 이상하고. 예비 유니콘은 약간 이건 좀 수상적인 건데 시장 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 기업 또는 기업 가치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았을 때 1,000억 이상의 밸류를 받았던 기업들. 그 같은 경우는 지원 규모가 15개사 내외, 지원 내용 이게 전 괜찮더라고요. 그러네요. 보증 100억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돈 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투자를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자 받으면 지분이 희석되고 그런 관계적인 게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증을 받으면 결국 갚으면 돼요. 그냥 돈 빌려주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받으려면은 보통 은행에서는 뭐 매출 채권이라고 매출이 나는 이거 보통 제조업 기반으로 할 때는 빌려주기 좋은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시설 자산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증명할 수 매출 있는 게. 나는 거나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있어서 전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아시는 한 업체도 예비 유니콘 신청하셨는데 왜 했냐 물어보니까 이게 조금 괜찮아서 하셨대요. 타이틀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최대 100억 이내 보증해 주는 거. 자기도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 받으면 희석이 되고 또 투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이것도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증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신청하셨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지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봤을 때 아기 유니콘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보증 받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아예 없었던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 유니콘 보면서 뭐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냐면 팁스 프로그램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네요. 팁스 규모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팁스가 팁스가 5억인데? 5억인데? 5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를 받았을 때는 이제 5억인 그쵸. 거고. 그러니까 이제 5억이랑 그 정도- 100억은 좀 다르니까. 아기 유니콘이요. 아기 유니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기 유니콘을 봤을 때는 팁스가 생각이 되게 많고 선정 기준도 7년 이내 맞아요. 뭐 이런 지원 것들. 대상도 되게 그 팁스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맞네요. 전체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근데 뭔가 분리를 한 이유 아니면 이게 그 정부 주체자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팁스랑은 좀 다른 게 네, 팁스는 좋아요. 기술 평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기 유니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새로운 거는 아니고 어디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좀 취할 수 있는 건 좀 취했다. 그다음에 예비 유니콘 같은 경우도 이제 100억 보증인데 이건 규모는 좀 크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요즘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가 그렇죠, 기술 그렇죠. 보증에서 해주는 약간 그런 형태의 업무가 조금 더 확대된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차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신보 이런 데서는 이 정도 금액 안 나오고요. 보통은 맞아요. 기보 쪽에서도 엄청 기술 평가가 잘 된 기업만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중진공 이런 데 나오는데 이런 금액으로 보증받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딴 거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진짜 기술력의 어떤 뭐 특허라든지 그렇게 따지면 또 팁스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되게 까다로운데 그래도 어쨌건 정부에서는 뭐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조 이상의 어떤 그런 유니콘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담당자분이 한번 올해 초인가 그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이게 그 정책 발표했었던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봤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정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항상 고맙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부 당국자분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거에 이것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발표 영상을 보면 이분이 그래도 업계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걸 제가 느낌을 받았어서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약간 이 생각을 좀 들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1년 전에 정확히 스타트업의 기준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올해 들어서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제한 조건을 두더라고요. 창업한 지 3년 이내. 그래서 아마 요즘은 거의 스타트업의 기준을 거의 그래서 3년 정도로 정부는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네. 얼마 생기지 않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그 얘기를 아마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40여 개로 선정된 첫 아기 유니콘들 축하드립니다. 네, 빠르게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주반장님께서 좋은 딕테이션을 갖고 계시니까 이걸 다 할까요? 네, 우리 또 축하받으셔야 되는 우리 40개 아기 유니콘 분들 샤웃아웃 한번 해주시죠.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 12개가 뽑혔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20%. 진짜 많더라고요. 네. 데이터 기반,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기반 기업이 14개.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별로 스타트업인가라고 약간 궁금증이 들었던 일반 제조나 서비스 분야 기업이 14개 해서 총 40개 기업이 뽑혔습니다. 40개 기업 한번 이름과 대표자명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피자 임재원 대표님, 버넥트 하태진 대표님 뺄까요? 네. 네, 대표님 빼겠습니다. 스타스테크 양승찬, 아스트로젠 황수경, 의식주 컴퍼니 조성우, 이스트엔드 김동진, 자이언트 케미컬 강동균, 정육각 김재현, 트위니 천영석, TY 레드 이훈모, 패브릭 타임 정연미, 펫딱 최승용, 펫프렌즈 김창원, 호두랩스 김민우, 넥스트온 최재빈, 뉴라메디 이민섭, 달리자 최우석, 드림팩토리 스튜디오 김희동, 모바일통 김영우, 모비데이즈 유범영. 20개입니다, 여러분. 베러웨이 시스템즈 양평, 비주얼 캠프 석윤찬, 센스톤 유창훈, 슈퍼트리 최성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김용환, 3i 정지욱, 아드리엘 엄수원, 앱티스 정상전, 에어스 메디컬 이진구, 엔젤 로보틱스 공경철, 엔클로니 이경호, 원드롭 이주원, 위킵 장보영, 진캐스트 백승찬, 코인게임즈 우정훈, 코핀 커뮤니케이션즈 유영학, 큐리진 이완, 프링커 코리아 이종인, 피펫 고정욱, 하이센스 바이오 박주원 대표님까지 40개 아기 유니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개도 고생하시고 주반장님도. 무슨 그 졸업식에서 이름 불러서 그렇지. 올라서 졸업장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너무 축하할 일이고 또 실제로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말 그야말로 샤우트아웃 해드렸어요. 조그만 건데 저도 처음에 이 업체를 찾았는데 검색이 안 나가지고 고생했던 게 있는데 그래요? 모바일 퉁이라는 업체예요. 네. 모바일 통이 아니라 모바일 퉁이더라고요. 트래블 월렛.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확실히 뭔가 IT적인 부분도 있고, 또 생활, 뭐 의식주 컴퍼니나 정육각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고, 펫닥, 펫프렌즈처럼 어쨌건 우리 펫 사업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문화 콘텐츠 사업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어떤 콘텐츠 사업들도 뭐 드림 팩토리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좀 각자 드는 생각과 느낌 또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가장 눈길이 가는 어떤 예비 유니콘이 될 만한 우리 아기 유니콘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군신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사이트가 없는 데도 있어요.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가 있고 여기는 왜 뽑았지라는 데도 있고 의료 쪽 사이트를 보면 국문 사이트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야 되게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느낌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사이트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국문 사이트는 있어야지 한국어 사이트는 있어야지 했는데 그게 없는 게 전 의료 쪽에는 없는 게 약간 트렌드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약간 연구단체라서 그런 걸까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특히 신약 개발 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을 통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진짜 많이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이외에 몇 배수로 더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바이오 진짜 많구나 싶고, 그 다음에 좀 신약 개발이나 약간 이런 게 많아서, 일단 표현들이 일단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게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표현이 좀 어렵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해외 쪽 시장을 좀 일부러 염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부러 그냥 영문 사이트를 그냥 아예 대표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떤 의료기기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서 그분한테 지금은 다 거기도 영문 페이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이어는 외국 사람밖에 없대요. 국내 영업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외국 영업밖에 없다고? 바이어는 바이어가 그분한테 전해들은 말로는 바이어는 외국밖에 없고 국내는 그냥 병원이나 의료재단하고 직접 얘기해서 국문 사이트는 필요 없었다고 얘기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B2C가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는 이런 국제 어떤 학술지라든지 그런 어떤 인증을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TY 레드 이훈모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뭐 이건 당뇨병 관련된 뭐 신약 같은데 뭐 아산병원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말은 아마도 거기 이제 내부 연구진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거 역시 이제 뭐 그 영어로 다 사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뭐 다른 분들 보시면서 좀 흥미롭다 하는 저는 반가운 것은 저기 의식주 컴퍼니 조성우 대표님 우리가 뭐 또 털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웃긴 게 네?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세탁특공대가 업력이 더 긴데 그러게요. 왜 련드리고는 되고 세탁특공대는 안 되느냐. 속상합니다. 이게 또 짬짬이 아니냐. 7년이 넘어서 세탁특공 7년 넘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최근에 세탁특공대 저도 세탁특공대 유저 아닙니까? 끝나지 않으셨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해져. 전 좋은데 여전히 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안양이나 이쪽으로 또 서비스를 넓혔다는 파워를 보면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매우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유니콘에 뽑히지 않는 건 혹시 자신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서인지 왜냐면 이것도 되게 페이퍼워크가 많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는 봤을 때 이게 페이퍼워크 진짜 많았을 텐데 이런 걸 안 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세탁특공대 분들은 어떠신지 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 맛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세택을 좀 쓰긴 쓰는데 요즘 퀄리티가 너무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다리미도 안 되고 있고 QC도 안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 동네랑 다른가 봐. 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 스마트 팩토리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그 수선하는 것도 세탁특공대에서 이제 맡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원합니다, 세탁특공대. 네, 그래서 의식주 컴퍼니 또 그만큼 또 조성호 대표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100억 이하의 투자까지밖에 못 받으셨는지도 좀 의아하네요. 우리 조성호 대표님 되게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출자도 좀 아마 있으셨고 그래서. 본인 출자는 제외하겠죠. 그러니까 그 제외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투자 그걸로 안 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지금
엔젤 로보틱스라고. 엔젤 로보틱스. 이게 약간 뭔가요? 이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입는 형태의 로봇인 거예요. 와. 다리부터 전신으로. 그래서 이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개발하고 우와. 계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재활 목적으로서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요 로봇 같은 기계 팔과 기계 다리를 장착을 하고 이제 하시면 움직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냥 그런 형태인 건데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저는 재밌었다. 여기가 전신마비가 장애를 가지신 분용이 있고 노약자나 일시 장애를 가지신 분을 위한 것도 두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입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입는 로봇인데 이게 뭐 옷처럼 입는 수준은 아니고 이게 약간 달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양 팔과 다리에 이거를 이렇게 착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아예 그냥 기계가 붙어 있는 거야 내 몸에. 정말 엔젤 로보틱스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직관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그 회사명이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스타스테이크라고 맞아요.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스타스테이크. 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님. 스타스테크. 네. 스타스테크. 죄송합니다. 스타스테크. 네, 뭐라 뭔가요?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불가사리로 만든 제설제를 만드는 곳이에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설제? 눈을 녹인다고요? 네. 오. 기존에 염화칼륨은 그쵸, 차량에도 안 좋고 흡착력이 우와. 작았는데 불가사리를 통해서 제설제를 만들면 친환경적이고 또 어떤 특정종은 불가사리가 해양 파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앨 수 있고. 네. 되게 소셜 스타트업인 거죠. 염화칼슘 해킹하셨네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다. 네. 이거 너무 환경적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불가사리가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불가사리 양식하겠죠? 불가사리 양식. 불가사리가 재생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불가사리가 왜 불가사리인지 저도 이분 알았거든요. 뭐요? 불가사리라는 한자어에서 잘 안 죽는다고 불가사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어쨌든 불가사리 친구를 잡아서 불가사리 뭔가 이걸 친구.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식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안 죽는다는 게 강조하셨길래 잘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고 강조하시길래 재생력이 좋다. 오. 소셜 벤처일 수도 있지만 또 기술 기술이죠. 스타트업. 그렇죠. 제가 이 대표님이 아직 학부 3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 진짜? 와, 멋있다. 네, 뭐 휴학을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늦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학부 3학년으로 뜨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시죠. 네. 일단 스타스테크. 저는 위킵 위킵. 뭔가요?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 한번 네이버가 풀필먼트 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투자한 업체가 뭐 메시코리아, 두순컴퍼니 그 다음이 위킵인데 와우. 위킵도 네이버에 투자하면서 이제 네이버와 관련은 그 스마트 스토어 다음 단계인 풀필먼트까지 하는 영역에서 그걸 담당하는 업체고 이 같은 거는 뭐 풀필먼트도 하고 드랍시핑 영역도 하고 하는 그런 물류 기업? 네네. 근데 약간 조금 그 솔루션까지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을 알고 있어서 같은 경우는 좀 전도 유망한? 그 우리나라의 어쨌건 물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유망한가 보네요. 네이버에서 그쵸. 왜냐면 이제 그렇게까지.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더 커질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물류 최적화하는 영역도 더 갈 거고 그리고 네이버가 풀필먼트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의 물류 쪽에 투자도 더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도 검증이 됐을 거고 그리고 또 물류 쪽이다 그것도 제가 건너 듣기로는 이쪽에서도 그런 쪽이 잘 한다고 들어서 저는 이쪽 위킵이 좀 눈에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저는 상디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기업이 있는데 혹시 드림팩토리 스튜디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드림팩토리요? 드림팩토리가 원래 예전에 이승환.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찾아봤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드림팩토리는 그 대장님이 드림팩토리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약간 애니메이션 하는 맞아요. 곳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아기 유니콘이지라는 거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왜 이제 7년 이내라는 건 이승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사실 이 링크를 통해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으셨는지. 그냥 뭐 이제 그거죠. 저는 약간 핑크퐁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어서.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기 유니콘이 있고 예비 유니콘이 있는데 예비 유니콘이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핑크퐁, 뭐 컬리 이런 데가 선정이 된 데가 예비 유니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아기 유니콘도 선정이 된 게 드림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아 컨텐츠, 저기 캐릭터를 계속 하니까 얘네도 핑크퐁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를 들어서 컬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정육각 같이 그냥 어떤 그 고기 위주의 어떤 그런 커머스가 커머스. 전문적으로 했을 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약간 그게 좀 결이 맞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라면 운인 건데. 카테고리별로도 좀 뽑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계열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방금 정육각은 뭔지 우리 들으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육각 보고 저기서 고기는 꼭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맛있어요. 진짜요? 드셔보셨어요? 정육각형의 정육각이 아니고 정육점의 정육각이군요. 네.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로고가 정육각형을 좀 이렇게 언어 유희인 거죠. 한 거긴 해요. 우리 그러면 링고님이 시켜 드셔보셨나봐요. 어떠셨어요? 제가 시켜 먹은 건 아니고 회사에서 뭐 명절 때 복지? 명절 와우, 복지? 훌륭하다. 사실 정육각 고기를 많이 보내줘가지고 먹었는데 맛있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아쉬워해요. 제가 회사를 옮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정육각 고기가 안 오거든요. 회사에서 네네네. 본인의 지갑으로 결제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초신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선한 맞아요. 돼지고기랑 이제 무항생제 이제 소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배송을 하는 그 커머스고요. 8g이랑 비슷한 거. 네, 6g. 6g. 네, 6g이랑 굉장히 팔 뭐 있었지? 팔 뭐 있었던 팔 뭐 있었지? 8%? 맞아. A%. 그래서 이런 고기도, 어쨌든 우리 의식주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식을, 근데 생각해보면은 마트 가서도 이 정육점도 따로 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다는 거는 이제 또 특별한 카테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먹고 싶다 싶더니. 맛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선 돼지, 뭐 닭볶음탕, 뭐 한우, 우유, 달걀 이런 것들 다 파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그만큼 시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긴 하는데 이제 컬리 같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특화된 거잖아요. 어떤 정육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유저들이 이용 고객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 갔으니까 이제 컬리에서 말고 고기는 여기서 주문할 수도 있을 거다. 약간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본 게 아닌가. 맞아요. 고기는 진짜 가시는 정육점에만 가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되게 믿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채소랑은 좀 다른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잘 개척한 게 아닌가. 정육각, 초신선 정육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뭐 분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펫 쪽을 많이 세 군데나 선정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펫프렌즈, 피펫 맞아요. 시고요. 이제 펫프렌즈 말고 펫닭이랑 피펫은 다 약간 그 동물병원 쪽과 관련돼서 이제 펫닭은 수의사 관련된 서비스, 피펫은 동물용 의료기기 소변 검사 키트.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저희 B2C 쪽으로는 이제 펫프렌즈가 여기가 약간 그쪽계의 쿠팡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진짜? 네. 왜냐하면 여기가 배송을 빨리 해줘요? 네, 빨리 해줘요.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해. 네, 그래서 그 펫 쪽에서는 되게 핫한 이제 회사인데 이번에 또 선정이 이게 또 펫 시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하죠. 반려견 돈을 안 아끼는 거 반려견 천만 시대입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 그러니까 이게 또 맞아요. UI UX가 어떤지 실제로 궁금하기도 하네요. 쿠팡이 사실 그거 잘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민고님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니야, 요즘 좀 무뎌졌어. 펫프렌즈를 다시 잘 살아나고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그래요. 어떤 기준은 엄격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펫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키우고 있지 않지만
주위에 보면 반려동물 진짜 많이 키우는 거 요즘 같고. 산책 나가면 다 개. 맞아요. 나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이제 강아지고. 펫이라는 게 고양이. 나만 없어. 펫이라는 게 없고.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펫 시장 자체가 맞아요. 되게 네. 다양화되지 않았나라는 저기 생각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닭도 키우잖아요. 그렇죠. 닭도 키워서 직접 아, 네. 계란 만들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또 펫은 어쨌건 좀 이렇게 피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세 군데나. 그리고 또 특이한 건 펫 쪽은 또 이렇게 또 정확한 펫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네요. 직관적이어야 이것도 되니까. 직관적인 뭐 펫닭 같은 느낌도 경우는 딱 들으면 이제 알잖아요. 아, 이게. 닥터구나. 네, 펫의 닥터. 네. 수의사분들 어떤 그런 플랫폼이구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동물용 의료기기라는 피펫 또 그리고 이게 되게 고급 시장인 게 유아랑 좀 결이 비슷한 게 유아? 그 주인이나 부모님들이나 돈을 아끼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은 저희가 뭐 종종 접하게 되긴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웬만하면 우리 아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웬만하면 우리 동물 우리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애기죠, 애기. 네, 우리 애기니까 나만 그렇습니다. 없네. 또 우리 중에 사실 펫을 키우는 사람이 아직 없지 않나요? 우리 5명 그건 중에 없죠. 아직 없어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신지 실제로 좀 궁금합니다. 네,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아니면 여유가 없어. 뭐 마음이나 어떤 지금 상황적이나 여유가 없어서. 나도 그렇죠. 나도 정육각 못 시켜 먹고 내 몸 하나 정육각. 건사하지 못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좀 얘기해 볼 만한 곳들이 있으시지? 저는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저 궁금해요. 의아한 선정이죠. 의아해가지고 왜 의아한가? 어떤 측면이 의아한가요? 일단 꽤 오래됐다는 걸로 알고 엄연히 있고 길어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하면 거기서 약간 블로그를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워낙 그런 컨텐츠 사업도. 컨텐츠도 유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도, 그 마케팅 대행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최근에 지금 하고 얼마 전에 끝난 거 맞나? 16일부터 17일까지 하니까 맥스 서밋이라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 컨퍼런스 매년 여는 그런 회사기도 해가지고 이쪽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투자금이나 이런 조건, 그다음 업력 조건 때문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은 마케팅, 저도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타트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나? 근데 또 여기도 또 괜찮게 잘하는 곳으로 또 유명해서 뭐 어떻게 보면 유니콘이라는 게 기업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거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의아했던 거는 뭐 스타트업이냐 아니냐 측면보다는 조금 아기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뭐 성숙도가 있지 않나? 유치원 정도는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유아는 아니다. 네. 갑자기 아기라 그래가지고 모비데이즈 많이 굽히고 들어갔나 보네. 뭔가 약이란 단어로 이렇게 그룹핑하기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죠. 뭐 아니면 호적을 좀 늦게 등록했거나 그랬나 보지. 좀 많이 늦게 등록했는데. 우리 애기도 시골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꼭 한번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네네네. 프랭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일회용 타투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타투가 몸에 없는데 아마 평생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은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요즘 그리고 여기가 요즘 광고를 좀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이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네. 관련된 그러니까 검색어를 타투를 좀 검색을 했기 검색해봤던 때문에 것 같은데? 네. 아니 타투를 검색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뭐 타겟팅이 됐나 보죠. 아니면 뭐 타투가 있는 사진을 클릭했다거나. 아유 미국 경험? 유학 경험 있는 사람. 솔직히. 팔로워들이 외국인이 많다. 약간 설마. 영어로 가끔 인스타에 올린다. 아니면 타코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건가 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너무 재밌는 스타트업도 일회용 많아요. 타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네, 이거 뭐 판박이 아닌가요? 판박이? 약간 좀 고급 판박이가 아니고 고급 판박이다. 아, 이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그 해운대 가면 앞에서 그 스티커 붙여주신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여름을 대비해서 좀 여러분, 멋있게. 세계 최초 일회용 타투입니다. 이 세계 최초라는 어떤 네이밍을 달았다는 건 분명히 그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디바이스네요. 근데 디바이스. 기계예요. 네. 기계를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옷에도 프린트가 되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 네일 아트도 그 미국 회사인데 네, 그 네, 자기가 맞아요. 원하는 그 모양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자기 네일 아트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그 미국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구나. 우리나라도 뷰티가 대단한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또 저는 타투라는 영역을 뭐 예술이나 이런 걸로 봐서 선정해준 우리 중기부 아주 대단하다. 열려있는 사고다. 디바이스의 기술력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타투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승인해 줬겠죠? 그쵸. 이건 사실 뭐. 스티커니까. 네, 스티커니까. 그냥. 지워져요. 낙서하는 거니까. 수세미로 하면 지워지겠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이걸 들으시는, 혹시 우리 프링커 코리아의 이종인 대표님께서 들으신다면, 혹시 언짢아하지 마시고, 저희 되게 해보고 싶어서,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음모론 하나 얘기를 좋아요. 해보자면 좋아요. 아까 놓쳤는데, 의식주 컴퍼니요. 최근에 투자받은 걸 보니까, 2020년 6월, 지난달에 17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가 65억이에요. 그래서 4월에 이거 선정됐으니까. 네네, 65억을 신청을 했죠. 신청. 선정은 6월 말에 됐죠. 선정에서 투자사랑 짬짬이로 이게 좀 밀었다. 투자 입금 날짜를. 그러지 않았을. 어떤 걸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냈거든요, 이번에. 시기가 그냥 되게 좀 절묘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한 게 런드리고 정도면 그 투자를 많이 받은 데 아니야?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억을 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 그 이제 아기 유니콘이 선정될 당시에는 65억만 받은 게 맞고 거의 아기 유니콘 선정 직후에 이제 170억을 또 이제 시리즈 B로 받으셔가지고 되게 탄탄하게 이제 자금력을 확보했다라고 훌륭하시네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모론으로 3월에 투자사랑 만나서 하자 했는데 형 이번에 예비 유니콘 하나 있는데 형이야. 그거는 3억 온대. 근데 눈먼 돈 3억이잖아. 정부 지원 좀 받고 가야지. 형 이거 그게 받고 급한 갈게.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투자 넣어야지. 너가 그게 더 좋지 않아? 형 그럼 7월에 안 해줄 거야? 형 7월에 해주기 좀 약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7월에 가자. 내가 이번에 지분 희석 조금 더 할게. 이렇게 해서 받았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4월에 신청을 했는데 6월경에 답변이 오고 이제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선정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금물살. 보고 정부에서 야기 유니콘 해줬으니 그래 그것도? 들어가도 괜찮겠지 하면서 들어온 걸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다. 그렇죠. 두 개 다 어쨌건 우리 조성호 대표님의 엄청난 지략들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뭐죠? 왜 표정하시는 거죠? 왜 지략을 왜 평화한 거 봐요. 아무튼 엄청난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인 것들을 계속 하시겠다. 이런 좋은 어떤 활발한 활동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는 대표님 좋아합니다. 저 팔로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 또 넥스트온이라는 업체가 재밌더라고요. 넥스트온 뭐 하는 곳인가요? 약간 스마트팜 계열인데 스마트팜. 폐쇄된 터널을 이용해서 채소를 키우는 거예요. 우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쇄된 터널 안에 그 채소, 생산지 작물인 채소를 키우는 건데. 스마트팜 같은 거예요? 네, 비슷해요. 엔싱하고 약간 비슷한데, 엔싱은 컨테이너인데 여기는 폐쇄된 터널이라서 온도 조절도 쉽고 아마 더 저렴하겠죠? 폐쇄된 비용이. 터널? 터널요. 터널이면 실제 안 쓰는 터널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나 보죠? 우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폐쇄된 있죠, 터널들이 있죠. 있어요. 이제 하정우 배우가 생각나네. 옛날 국도들 보면 폐쇄되고 맞아요. 고속도로 뚫히면 폐쇄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사실 거의 그러니까 그냥 두거든요. 이거 뭐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건 거기다가 일종의 뭐랄까 그냥 비닐하우스인데 조금 더 고급의 비닐하우스. 멋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이 더 용이할 거예요. 왜냐면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좀 나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넥스트온. 네. 그리고 여기가 어쩌보면 되게 외진 곳이고 잖아요. 버려진 곳일 수 있는데 근처에 있는 생산시설이 없는 곳에 많이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노약 어디죠? 노인 일자리 창출할 수 일자리 있다. 창출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을 거예요. 좋다.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아이디어 좋고 실제로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중기부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확실히 핫한 키워드 다 있네요. 약간 이거 스마트팜
쪽의 계열 쪽이니까. 스마트팜. 네, 최근에 스마트팜이 저도 제 아시는 분이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데. 엔싱? 엔싱은 아니에요. 조그만 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기존 농업 방식에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무균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생산을 일정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밭이나 논에서 하면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많은데 그 같은 경우는 뭐 날씨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미균에서 살균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더라고요. 와우. 네. 그리고 몰랐는데 이쪽 시장이 외국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아, 국토 정보가 있어야 돼서 그런가요? 그것보다는 군토는 아니. 네. 네. 약간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생산지 작물이 있고 소비지 작물이 있는데 생산지 작물이 쌀 같은 거 대규모로 해서 유통이 좀 손쉬운 것들은 외국에서 크게 하긴 좋은데 채소 같은 거는 금방 상하니까 그렇죠. 소비지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대요. 되게 좋은 키워드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쌀 쪽은 그 예전에 그 우루과이 라운지 이후로 해외에서 못 할 거예요. 해외 사업자들이. 아, 그래요? 삼보작한 국가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또 이제 뭐 식문화가 다르면 또 쌀도 되게 달라서 어쨌건 이 소비지 중심 농작물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좋네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컨셉을 잡으셨네요. 이 최재빈 대표님께서. 괜찮네요. 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겠죠. 맞습니다. 저는 또 재밌었던 건 이스트엔드라고 해서 패션계의 블랭크. 와우, 이거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약간 이 이스트엔드라는 큰 기업 안에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을 갖고 계시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커머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예비 유니콘에 블랭크라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블랭크처럼 사업할 수 있다. 조금 더 니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대신에 다 브랜드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수익 모델 그다음에 좋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선정이 됐었던 게 아닌가. 여긴 약간 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블랭크는 아이템 자체가 이런 패션 쪽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니치한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기존에 소비자들이 페인 포인트 느끼던 것들 해주는 예를 들면은 뭐 마약 베개도 마찬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한 거고 그다음 뭐 했던 것 중에 주름간 옷 스프레이로 뿌리면 주름이 펴지는 그런 것도 했고 막 그런 비슷한 계통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보면 다 패션 쪽인 것 같아서 브랜드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명한 잭시믹스 레깅스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패션 쪽에 포커스를 한 이스트엔드 김동진 대표님 또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이전에 링고님이 아드리엘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드리엘? AI 마케팅. 네. 상대님 하신 건가요? 전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아드리엘 언제 한번 한 적 있는데 여기도 왜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왜요? 여기는 이제 뭐 그 개념 자체가 온라인 광고 경험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뭐 경험하는 뭐 온라인 광고다 해서 중소형 광고주들을 위해서 챗봇 기반 머신러닝 뭐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링고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걸 사용해 보셨는지 왜냐면은 당연히 사용 안 해보셨겠지만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 소재를 여기다 딱 올리고 뭐 타겟 정하면은 여러 그 매체 플랫폼에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가 집행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거를 그래요? AI로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쿠키 광고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고 소재를 등록하고 타겟을 정해서 알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데 자동으로 광고를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자기 쪽을 통하면 뭐 광고 효율이 더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에 맡기면은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으로 뭐 가장 최고의 효율을 바라면서 광고를 집행해주겠다. 네. 약간 이런 컨셉의 회사.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보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나요? 블록체인 관련돼서 네, 유일한 슈퍼트리. 슈퍼트리. 네, 좋습니다. 사실 여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플레이 탭이라고 네. 이미 이제 서비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 블록체인이 약간 한물간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 물밑에서는 계속 그쵸.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눈여겨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제2의 크립토키티를 생각하시는 건지. 과연 그런 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뭔가
앱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아닌가요? 아닌가요? 100.io라고 돼 있어서. 네. 그래도 블록체인 요만큼 공부해. 아무튼 그래서 그러신 건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저희 댓글에 그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다뤄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맛바채님께서 올려주신 하지마? 아니. 하지마? 아니. 아니 그냥 우리가 알고는 있다는데 열심히 준비해보겠다. 네네네. 준비해야겠다. 누가 올린지 알고 있어서. 아 누군지 알아? 상대 지인. 하지마? 그때 링고 형도 봤어요. 아 하지마? 이거? 아니요, 왜? 다시 해볼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팟빵에 맛바채님께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다뤄줄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최전선 참고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후기를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굉장히 매일매일 확인하고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 보고 어떠셨어요, 여러분? 블록체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힘들다고 느끼시는지 여러분들. 이게 아예 모르면 그래 한번 맞아요. 해봐야 우리 하는데 어중간히 알고 있으니까 네, 건드리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좋은 기회에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네. 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그러거나 할게요. 또 이렇게 지금 슈퍼트리 최성원 대표님의 이런 기업들처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정도로 한번 언젠가 곧 준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하고 싶은 네, 업체 네네. 생겼어요. 3i라고 부동산 매물 360도 VR 영상 콘텐츠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텍톡에서 맞아요. 부동산의 미래라 해가지고 한번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많아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할지 좀 궁금해서 쓰라이는 그러면은 잘하면은 뭐 직방이나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뭐 그 인수되는 그렇죠, 것도 좀 그렇죠. 가능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엑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뭐 직방이나 아니면 구해줘 홈즈 이런 데 보면은 뭐 360도 VR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적당히 있어서 하고 있죠. 네. 3i의 어떤 서비스, 고도화된 서비스 기대됩니다. 전 서비스 중에 그 센스톤? 센스톤? 여기가 네. 최고 점수 받았다고 기사가 아, 나더라고요. 그래요? 와, 그러면 꼭 나오더라고요. 다뤘어야 되네요. 이게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거랑 좀 맞물려서 지금은 패스라고 해서 이제 통신사랑 그쵸, 같이 연계된 데가 제일 크게 이제 맞아요. 본인 인증 같은 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회용 코드 기반의 원오프라인 결제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도 홈페이지 보니까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쪽이 어떤 시장성. 보안이나 이쪽에 대한 시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또 워낙 핀테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코인 게임즈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여기 이 회사 때문에 업사이클 게임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코인 게임즈 우정훈 대표님. 네, 이거 보고 나서 처음 보다 여기는 뭐 블록체인이 아니라 뭐죠? 무슨 코인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비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거 그런 건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코인 게임즈가 원래 생소해서 네. 비트코인 게임인가 뭐 이런 생각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업사이클 게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더라고요. 업사이클 게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나 오픈 베타 테스트 때 이 게임 안 되겠어 하고 없어진 게임을 조금 재활용하는 수정을 거예요? 해가지고 다시 퍼블리싱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도 있구나. 신기하네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게임 말씀하신 대로 시장화된 게임이 상품화된 게임이 아닌 걸 이렇게 어디서 오픈돼서 볼 수가 있지? 그럼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재배급을 구식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급. 빠그러진. 네, 그러니까 엎어진. 그런 것들 엎어진 조금 더 것들을. 수정을 하거나 네네네. 이래서 약간 그것도 좋은. 그럼 게임계의 프라이탁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죠. 와 프라이탁도 프라이탁? 좋아하는 제가 브랜드인데. 그것도 재활용 업사이클링 업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회사 사이트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임을 퍼블리싱 했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코인게임즈 우정훈 대표님의 코인게임즈를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왜 코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의 그냥 추측인데 네. 뭔가 100원 넣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재시작? 네. 재시작한다고? 그렇군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뭐 그 위에도 전 모바일 퉁도 좀 재밌는 게 이제 트래블 월렛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 환전 서비스를 좀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요즘 뭐 환전하시면 보통 뭐 집 근처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항에서 많이 하시는데 네. 좀 좋은 어떤 환율로 환전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제 웹사이트를 좀 보고 했는데 좀 재밌었던 게 네. 전 사실 중국화가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있을 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위안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캐시리스 사회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모바일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없으면 생활이 되게 여행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일단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외국인한테는 그거를 잘 오픈 안 해줘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모바일 통해서 약간 이런 트래블 월렛을 통해서 이제 위안화를 이렇게 해주면 그걸 통해서 결제까지 하면 참 좋겠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 동남아 쪽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은 안 한 것 같아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또 중국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가장 큰 시장일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또 중국 정부가 규제가 아마 좀 심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뚫기가 쉽지 않아서 못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도 왜 위안화가 없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모델이 돈을 받으면 선불 카드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ATM기나 은행을 이용하는 BM인 거예요. 그럼 수밖에 없네. 중국은 신용카드나 ATM기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한이 실제 되겠네요. 화폐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마다 좀 다르다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저는 뭐 패브릭 타임이라고 해서 여기도 들어가면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패브릭 어제가 원단 시장인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원단 시장의 B2B 플랫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단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떼시거나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또 좋은 어떤 그런 원단들을 좀 글로벌화 하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또 섬유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여기도 그 패브릭 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물류 떼주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또 주반장님 지인분들 중에 원단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은 지인. 네, 예전에 한번 나이 많은 지인. 말씀해 있었죠. 기억이 좋으시네.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분들. 성공한 사람은 기억을 잘하죠. 강남에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기억해야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골드러시론 이렇게 좀 기간 산업이나 맞습니다. 원자재 산업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 40여 개의 어떤 우리 아기 유니콘들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서 언급을 안 하는 기업들은 저희의 학식이 부족해서 저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거였고요. 이 40여 개의 회사들은 저희가 또 저희 페이스북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곳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뽑아가지고 예비 유니콘 누가 될지 뽑아서 밥 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 의식주 컴퍼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의식주 컴퍼니 그럼 두 표 할까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표빨이 있으니까. 대표빨 배민 마피아의 힘이다. 그 체급을 낮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약간 일부러 좀 다이어트를 잔뜩 해가지고 라이트급 가서 미들급 가서 양면학살인데. 양면학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또 근데 또 서비스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뭐 확언할 순 없지만 어쨌건. 대표님의 빨로 의식주 컴퍼니 2표 얻었고요. 저는 뭐 물건 파는 게 짱이라고 생각해서요. 정육각이랑 페프렌즈 중에 한 군데는 뭐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네, 뭐 한 군데는 더 잘 커지지 않을까. 커머스가 짱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도 의료 분야가 좀 클 거라 했는데 그에 발맞춰서 저는 에틱스. 뽑고 싶은데. 에틱스는 사실 우리가 언급 안 했는데 좀 설명 이게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가 ADC라고 그냥 하면 뭐 여긴 정확히는 항체 약물 접합제인데 어렵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물질을 암세포에 발라놔요. 그러면 약이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네. 타겟팅을 해주는 네, 타겟팅에서 그 세포만 죽이는 이게 항암 쪽에 효과가 있는데 이게 3차 스타일로 들었거든요. 뭐 1차, 2차, 3차인데 좀 빨리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 조만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상 3차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1차 스타일이 있고 추정 물질이 1차 스타일, 2차 스타일, 3차 스타일이 있어요. 뭐 옆에까지 죽이냐, 근만 죽이냐, 뭐 어떻게 뭐 퍼지냐에 좀 다른데 좀 깊은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실현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앱틱스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게. 앱틱스. 저도 사실은 정육각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근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정육각이나 또는 아까 3I라고 해서 부동산 매물 360도 VR.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택트 기반의 기술들도 많은 투자와 또 엑싯을 잘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비 유니콘이나 유니콘까지는 몰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기 유니콘들 다뤄봤고요. 다음 이제 요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용해보니까 좋아요. 요런 의견들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틀린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후기로 또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기 유니콘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스타트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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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